한평생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온 원로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기간이 다가온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을 알아봅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의 희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구티비와 USI 신학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바른 영성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평생 복음 전파란 소명에 헌신해온 원로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4천여 명의 목회자들은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남은 생에도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수한다. 하나, 대회의 경기 임함에 있어 상호 존중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한다. 준비운동 중인 원로 목회자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열띤 응원전도 펼칩니다. 체육대회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라운드 볼링, 신발 던지기, 바구니 공 넣기 등의 종목들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목회자라는 평생의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경기에 열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석했다는 한 목회자는 원로 목회자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준 주최 측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노인들은 말이야, 원로 목사 노인들은 뭐 운동할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우리에게 맞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금년에도 나도 운동하겠다고 했어. 한편 한국기독교 원로 목회자 재단은 급증하고 있는 은퇴 목회자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로 목회자 후원회를 통한 경제적 지원과 한국기독교 원로 목회자 회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해외 단기 선교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전 세계 테러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조사에 따르면 올해는 국내 대형교회 11곳에서 총 6천여 명이 해외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테러 위험 국가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나 관광지 방문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불필요한 야간 통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등 풍토병 예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참고해 국가별 필수 예방접종과 복용량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지인들을 자극하는 선교활동은 자제하고 출발 전 여행자 보험과 비상연락망을 구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펼치고 있는 부채 탕감 운동을 살펴봅니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크리스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곳곳에서 성경의 희년 정신을 구현하려는 부채 탕감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채 탕감의 역사는 금융권의 탐욕과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미국의 월가 점령 시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는 무분별한 부실채권 거래 실타를 고발하며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을 기부받아 155억 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파기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빚 문제 해결을 위해 부채 탕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년 전 성남 지역 100여 개 교회들이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나온 헌금 1억여 원을 희망살림에 기부한 게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이 돈은 신용불량자 구제 사업에 쓰였습니다. 월가 점령 시위에서 시작된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처럼 악성 채권을 사들여 소각한 겁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어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면 교회가 나서자고 말합니다.
비제 탕감을 받아본 경험 없는 사람은 죄 용서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절대절명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면 자기가 100데나리온 갖고 남들을 쥐고 흔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부채 탕감 운동도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은행인 희년은행은 고금리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에 고시원과 옥탑방 생활을 전전하다 마지막 고금리 대출 유혹에 빠져드는 청년들의 현실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보증금 500을 마련하지 못해서 바로 대부업체 손을 빌리게 되고요. 부모님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친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말하지 못하다가 친구들의 심리 상태를 보게 되면 너무나 위축이 돼 있고요. 너무 고통받는 현실 때문에 결국 자살의 위협까지 충동을 받게 되는 걸 봤어요. 2014년 20, 3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주거와 생활비 등을 해결하지 못한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소구름을 삼키고 있는 청춘들에게 한국교회의 성경적 희년 정신이 어떤 희망과 변화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년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진작가 앤드류 조지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작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사진전 있는 것은 아름답다엔 임종을 앞둔 환자 20명의 초상화와 이들의 친필 편지, 마지막 인터뷰 등이 전시됐습니다. 작가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을 찾아 삶에 대한 37가지 질문을 던졌고 마지막엔 빈종이 하고 싶은 말을 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인생의 의미가 있다.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는다 등 이들의 마지막 말은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전시를 기획한 도서출판 일요일의 김장근 대표는 작가는 죽음이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죽음이 있기에 삶의 아름다움과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작가는 사진 속 주인공 20명 중 19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그들이 아낌없이 나눠준 삶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와 USI 신학대학교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선한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사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USI 신학대학교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협력학교로 활동하게 되며 구티비가 추진하는 일본 선교 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USI 신학대학교 이병우 이사장은 목회자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동료 목사들과 뜻을 모아 학교를 세웠다며 바른 목회자를 양성해 한국교회 개혁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USI 신학대학교는 10여 명의 목사들이 십시일반 자비를 털어 설립한 국제신학대학교로 말씀, 전도, 치유사역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병우 이사장은 일본 오사카에 유니온 교회를 세워 노숙인 무료급식 밥퍼사랑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여성의 간증이 마음을 울립니다. 케냐의 테리 고방가 목사는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의 옷을 전달하고 돌아오던 길에 3명의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달리던 차에서 내던져진 테리 목사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으면 그녀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영안실로 옮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테리 목사의 자궁에도 깊은 상처가 나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고 이제 2 딸의 엄마로 우뚝 섰습니다. 테리 목사는 B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들을 용서한다면서 신앙이 나를 용서의 길로 인도했고 이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들이 이번 발사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이번 발사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던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졌고 미국은 중국을 크게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좀처럼 대화에 나서지 않으려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끄집어내려는 강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이라면 레드라인을 넘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 유명 배우 리암 니슨이 교회가 동성결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니슨은 아일랜드 지역 매체를 통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결혼으로 가족을 이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행동을 당장 취해야 한다며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를 유지하더라도 사랑은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일랜드 교회는 동성결혼이 성서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지난 5월 총회를 시작점으로 교회 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회에선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일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코틀랜드 교회의 선택을 바라보는 영국의 타 교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영국 아일랜드 장로교회는 장로교 교인들은 스코틀랜드 교회의 선택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통적인 성서의 결혼과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로교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에 기대어 사역자들에게 동성결혼 커플의 주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10개월 아기 찰리에게 영국 고등법원이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이 찰리의 무상치료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태어난 찰리는 전 세계에서 16명만 앓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런던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찰리의 부모는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약 19억 원을 모금했지만 병원은 회복 불가능하다며 연명치료 중단을 제안했고 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와 독일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4박 6일간 이어지는 이번 일정에서 문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일본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회담에선 북핵 도발 대응과 사드 배치 문제 등 당면한 과제들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의인 만큼 우위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4일 있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내부적으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위대한 우리 조국 완만세란 제목의 글에서 이번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진 온 나라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다며 수많은 근로자들은 경축의 춤바다를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에 출연한 한 평양 시민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는 미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핵 보유를 통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 순간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과의 협상 도구가 아니라며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부동산업계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최고 부초는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자리는 서초구가 차지했습니다. 경기도에선 과천시와 성남시가 각각 1,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부동의 3위를 지켜왔던 용인시는 하남시와 광명시, 안양시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6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아파트값의 회복이 더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선 분당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2위 자리는 평촌과 일산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X파일을 방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 4일 SBS 사옥 앞에서 시위 집회를 가졌습니다. 김기동 목사 측은 SBS는 거짓 파일을 폐기하고 성락교회에 즉각 사죄하라고 항의했습니다. 기독교 사모임 좋은 교사 운동이 새로 임명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기도 교육감 시절 추진했던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이어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성명을 통해 수능 방법 변경, 학원 영업일수 제한 조치, 교장 공모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23개 교단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전개하고 있는 나부터 캠페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부터 작은 실천 다짐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정 의장은 타협의 정치를 위해 나부터 양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자론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개그맨 박명수 씨를 추천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디아코니아 포럼이 오는 7일 서울 종교교회에서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사회복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엔 서울 장신대 디아코니아 연구소 김한호 소장을 비롯해 백석대 김성철 교수, 남서울대학교 최소연 교수 등 교계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